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농사입니다. 오늘은 롯데호텔 사건에 대해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 1급 사원이 팀장을 했었고, 이제 2급 사원이 선임을 했었거든요. 3, 4, 5급이 그 사원 직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한 보직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제 모든 직급들이 팀장도 될 수 있고, 팀원도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자, 그 경우에 규정을 개정할 때 규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밟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규정 변경에 대한 절차가 타당한 거냐 이에 대한 것들이 다퉈진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보직부여 기준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부여에 대한 기준안이 그 취업규칙인 거죠. 취업규칙에서 팀장은 일반직 1급만 팀장을 할 수가 있었고, 일반직 2급은 선임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3, 4, 5급하고 특수직은 팀원이 되는 구조. 원래 상여금 체계도 기본급 8,6%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직 부여 기준안이라고 하는 취업규칙과 급여 체계에 대한 그런 취업규칙을 변경을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팀장은 1급만 하는 게 아니고 2급도 팀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변경을 했고요. 선임도 원래는 2급만 선임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직 1급, 2급, 3급, 특수직도 3급까지 선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도 이제 1급도 팀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1급은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팀원도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조금 바꿔서 일부를 성과 상여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시죠? 불리한 변경이죠. 적어도 이 일반직 1급과 일반직 2급에게는 그 불리한 변경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그럼 이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회사가 이걸 바꾸면서 어떻게 했냐면 1, 2급 중에서도 간부사원만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간부사원 74명 중에서 64명이 동의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제 동의서를 제출해서 이 보직부여 기준안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일반직 1급을 간부사원이었는데 팀원으로 발령을 내린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일반직 1급은 팀원이 될 수가 없었죠. 근데 규정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일반직 1급도 팀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급 간부사원이 볼 때는 이게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까 야, 이게 사규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이익하게 변경을 한 거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 1, 2급들의 전체 과반수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혹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것도 아니니까 이 사규 변경은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이걸 주장한 거죠. 그랬더니 또 회사에서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받지 않더라도 효력을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사회 통념상으로 합리성이 있는 변경입니다. 따라서 이 동의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부사원은 아닙니다. 이건 무효니까 이 보직 발령을 팀원으로 내린 것은 무효입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서 다퉈진 가장 중요한 그 논쟁은 과연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 있는 변경인 거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 불이익 변경이 확실합니다. 그죠? 적어도 일반직 1, 2급은 확실하고요. 3, 4, 5급은 당장은 불리하지 않지만 향후에 불리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전체 일반직과 특수직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귀착이 되겠죠. 과연 그게 있는 거냐? 한번 판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판결 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동의받지 않더라도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냐? 그런 판례 법리가 있더라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게 필요성 이제 혹은 내용의 측면에서 이 근로자가 있게 될 불이익의 정도 이걸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법적인 규모성을 인정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경우에는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여전히 우리 법원은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법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동의받도록 한 그런 입법자의 그런 태도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던 거죠. 많아서.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이제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동의받지 않더라도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판단 기준을 법원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옛날에 판단했던 기준보다도 몇 가지를 약간 더 추가해서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번 최근의 판례 시각들을 좀 볼까요? 자,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뭐 근로자가 있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보고 있죠, 그죠?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역시 보고 있고, 뭐 이 박힌 취업규칙 내용이 상당한지 상당성, 다른 근로 조건을 얼마나 개선을 하고 있는지 개선 상황, 그리고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라든지 혹은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기업의 경영 형태,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다른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을 너무 넓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 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 그 기본적인 그 판례 시각은 아무리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을 넓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만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 시각이었던 거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다. 이런 판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결론적으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불이익이 크지 않냐. 이 불이익 정도를 보는 건데 너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클 수가 있다. 이걸 인정했고, 자, 두 번째로는 이게 그렇게 긴박한 시급한 개정이었냐. 그런 개정 필요성과 정도가 아주 긴박하거나 중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게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근로자 집단이 이제 있는 거죠. 그 경우에 1, 2급만 분리한 게 아니고 3, 4급도 분리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 다 배제해버리고 1, 2급 간부 사업만 동의받은 것,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이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법리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